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던 것들을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PALRE 직군을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D, 어나운서, 그 다음에 리포터, 그죠? 그리고 엔지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지상파 방송국의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외에 지상파 방송국의 컨텐츠를 제작을 위해서 이제 동원되는 인력으로는 이런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엔터테이너라고 부르는 연예인들이 있죠. 그죠? 연예인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배우, 또 뭐가 있죠? 개그맨, 그 다음에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방송국에 속하지 않죠. 그죠? 방송국에 속하지 않고 일종의 프리랜서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역사가 있는데 배우나 개그맨 경우에는요. 이전에는 소속사가 있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공채라는 이름으로 뽑았었습니다. 근데 공채라고 뽑고서 월급을 최소한도로 줬어요. 가령 뭐 15만원, 30만원 이 정도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드라마나 뭐 이렇게 촬영할 게 있으면은 그 소속 배우들을 썼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점차 사라져서 공채 배우를 뽑지 않게 되고, 또 개그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채 개그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 사라지고,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게 됐냐면은 무슨 소속사 이런 거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속사의 어느 배우 뭐 이렇게 해서 그 배우가 드라마에 출연을 한다든지 개그맨으로 일을 한다든지, 또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는 소속사가 역할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박진영인가요? 그 소속사 무슨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개그맨들도 그런 어떤 소속사 밑에서 일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이전에 여러분들 개그맨은 공채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공채가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공채도 위에 있는 이런 직군의 공채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약간 필요하면은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쓰려고 하는 그런 류의 공채 연예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연예인들이 PD와 같이 무슨 방송물을 만들잖아요. 그죠? 방송물을 만들면은 선생님이 요 가수 말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무슨 TV 진행을 하거나 혹은 진행 보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연예인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유재석이 대표적으로 개그맨을 하다가 진행 뭐 이런 걸로 해서 선생님 MC라고 쓸게요.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해진 케이스죠. 그죠? 그리고 아이돌 가수 같은 걸 하다가 무슨 뭐 TV 동물농장에 진행 보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은 연예인들 중에 일부가 맡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참, 선생님 동생이 좋아하는 자연인 프로그램 있죠. 그죠? 거기에 개그맨 둘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위에 있는 개그맨, 배우, 가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파하고 관련돼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로는 이미 여기다 쓰려고 했었는데, 또 하나로는 뭐냐 하면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 회사라고 적었지만 일종의
뭐냐 하면은 외주 협력업체입니다. 외주 협력업체. 여러분들 방송사에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 개그맨, 가수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다음에 PD나 뭐 어나운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엔지니어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컨텐츠를 만든다고 할 적에 일종의 방송사가 이런 컨텐츠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꾸준히 그 외부 협력업체를 두고 거기서 컨텐츠를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법령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이게 외주 협력업체 그래서 약 40%까지 이렇게 그 외주를 받아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 근래 찾아보니까 KBS, M1, 2, 뭐 MBC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KBS 1 같은 경우 무슨 19%, 그 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런 TV 프로그램을 공급해주는 그런 외주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냥 독립적인 회사로서 TV 드라마를 만드는데 동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방송 컨텐츠가 이렇게 맞춰지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막이 있죠. 그죠? 거기서 보면은 CP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치 프로듀서 이거의 약자로 쓴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대개는 방송국의 PD들입니다. 그거 말고 또 PD들 이렇게 해서 프로듀서 이렇게 해서 이름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외주 제작사의 PD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PD 일이 관심이 많은데 지상파 방송국에 가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외주 협력업체 PD 일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외주 협력업체 PD는 지상파 PD하고는 다르게 계약이 끝나면 일이 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꾸준한 협력업체는 규모가 커져 가지고서 지상파나 혹은 다른 방송사하고 같이 꾸준히 일감을 만들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상파하고 관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비정규적인 그런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IPTV 이야기 했어요. 그죠? 케이블 방송 TV, 그 다음에 새틀라이트 TV, 그 다음에 IPTV, TV 이런 것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회사들에게 MPP 그래서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컨텐츠를 납품을 해서 이 회사들이 채널을 할당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우리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IPTV, KT의 IPTV 회사는 선생님에게 한 달에 4만원씩 이렇게 돈을 받고서 뭘 제공을 하죠? 우선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공하죠. 그죠? 인터넷을 제공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되면은 전화를 제공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TV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KT, IPTV 채널을 받으면은 그 채널에 이렇게 할당된 게 있어요. 그죠? 0번에서 999번까지 이렇게 있고 이 채널 수를 많이 선택하면 할수록 한 달 낼 돈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4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별로 좀 다르겠죠. 아무튼 이런 채널에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MPP라고 했습니다. 그죠? MPP의 대표적인 회사로 CJ ENM이 있어요. 그죠? ENM. 그 다음에 또 무슨
티브로드 같은 회사도 자기 독자적인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회사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프리랜서나, 그죠? 그리고 혹은, 방송 작가나, 혹은, 아까 뭐라 그랬죠? 협력업체, 그죠? 외주 협력업체,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사람을 뽑겠죠, 그죠? MPP,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겁니다. 이런 회사에서 사람 뽑으면 여기서도 컨텐츠를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거 외에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KT나 혹은 CG, 여기 뭐죠? LG U 플러스나, 그죠? 그 다음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회사도 똑같이 직원을 뽑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직원을 뽑는다고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선생님이 화면을 바꿔서 좀 볼게요. 그게 선생님이 SK 브로드밴드 2018년 하반기 채용 설명회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디어 사업 부분, 테크 부분,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미디어 사업 부분의 경우에 보면 BTV, 요새는 BTV라고 해서 브로드밴드 TV인데 이제 사라졌죠. 그죠? SK 브로드밴드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T브로드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뭐 바뀌었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직무, 이건 마케팅 직무죠, 그죠? 그 다음에 UI UX 직무, 그 다음에 미디어 AI 서비스 기획 직무, 이런 것들은 공학을 공부한 대졸 혹은 대학원졸 학생들을, 사람들을 뽑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테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디어 개발 직무, 그래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 아날리시스, 개인화 추천 직무, 이런 것들 다 뭐냐 하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혹은 뭐 이런 미디어 학과나 혹은 공학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하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프라 네트워크 운영, 그 다음에 미디어 운영. 네트워크 부분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운영, 통합 모니터링, 뭐 그래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그죠? 여러분들 컴퓨터 네트워크, IP 네트워크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거 운영, 관리 직무를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직무들은 컨텐츠 개발하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에 있는 요 회사들은 공학자가 공부하는 것처럼 원서를 넣고 그 다음에 서류 뭐 채택되면은, 그러면은 간단한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거 뭐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은 그렇다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쪽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CJENM, T브로드 이런 거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걸 뭐라 그러죠? 케이블 방송이나 IPTV 그런 데다 종합 편성 채널이란 게 만들어져서, 아마 선생님 기억에 편성 채널 제대로 써야지, 급하다고 막 쓰면, 그죠? 종합 편성 채널 이렇게 해서 2018년도인가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렇게 보면 채널이 아니죠, 그죠? TV조선, 그 다음에 A채널, 그 다음에 또 JTBC, TBC, 그 다음에 MBN,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YTN 이렇게 있죠, 그죠? 그 YTN은 기자 뽑는 거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 관련 공부를 해가지고 입사 준비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런 회사들은요,
여기 조선미디어,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TV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미디어, 그래서 미디어 총괄하는 본부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A채널도 마찬가지고 동아그룹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미디어그룹 뭐 이런 게 있고 해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최근에 동향은요,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에서 그냥 시험을 봐서 뽑는 것도 약간 불완전하고, 그리고 하니까 보통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서 인턴 공지를 한 다음에 인턴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다 해서 거기서 직무를 어느 정도 완성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한해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런 회사들은 그런 거하고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볼게요. 예로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 관련 채용 공고. 그러면 여기 있죠, 그죠? 조선미디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서 보시면 2020년 조선일보 인턴 수습 기자, 미디어 경영직 인턴, 그죠? 그래서 이 조선일보 관련 2020년 겨울 조선일보 인턴 기자, 조선일보사 수습 기자, 그죠? 여러분들 이거를 더 이렇게 찾아보면은 TV조선 채용 공고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동아일보, 동아미디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동아미디어 그룹이라는 데서 채용 정보, 그죠? 그래서 채용 연계, 인턴 채용 프로세스, 지원서 접수하고 해서 인턴 활동하고 채용 검진 같은, 그죠? 검증 기간을 거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최종 면접을 통해서 뽑는다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죠? 중앙그룹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중앙그룹이라고 하는 거대한 데서 중앙일보, 조인스 중앙, 중앙일보, JTBC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뽑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방송사에서는요, 이렇게 특히 지상파 방송 외에 방송사에서는 경력직을 많이 뽑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직군에서 꾸준히 잘했다, 그게 경력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뽑죠, 그죠? 그래서 가령 JTBC에서 방송사 직원을 뽑는다. 근데 여기 무슨 뭐 사업 전략팀, 디지털 컨텐트 팀, 뭐 이런 것들은 PD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금 다른 직군이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PD, 무슨 어나운서, 그 다음에 리포터,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뽑는 거랑은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